약간 시큼한 걸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프랑스, 약간 달짝지근한 걸 먹고 싶다 하시면은 아르헨티나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수와의 평입니다. 포도 품종 취향 찾기, 오늘은 말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말백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말백은 이제 와인 애호가 분들께서는 딱 아르헨티나가 떠올리실 거예요.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대표 포도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백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남서부 지역, 까오르라는 지역에서부터 말백이라는 포도 품종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게 프랑스에서는 다른 호칭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꼬라든가 프레삭이라든가 오세후아라든가 이런 다른 이름으로도 말백을 이제 부르고도 있습니다. 말백은 되게 작고요, 껍질도 되게 두껍고 진한 보랏빛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르도 쪽에서는 프랑스의 그랑크리 와인들이죠, 그 와인들을 만드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보조제 역할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메를로나 까베르네 소비뇽하고도 이제 블렌딩이 되면서 조금 더 색상이라든가 좀 부드러운 역할을 했었던 게 말백 포도 품종이었고요. 이게 이제 180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말백이라는 포도가 아르헨티나로 전달이 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포도나무를 심었던 날을 기리기 위해서 4월 17일이 되면은 말백데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와인업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좀 알긴 압니다만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4월 17일 되면은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좀 앰버서더 분들께서도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좀 더 마케팅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에는 많은 행사들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말백은 아르헨티나에서도 멘도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했죠. 멘도사 지역은 살짝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도사 지역은 아르헨티나의 한 70% 이상의 많은 와인들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가장 더울 때는 42도, 추울 때는 16도까지 떨어지는 이렇게 큰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되게 좋은 장소죠. 그래서 산미라든가 타닌이라든가 이런 당도들도 정말 잘 갖추어질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후 환경이기도 하고요. 남미의 이런 토양, 특히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 이제 석회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토양들이 있기 때문에 배수라든가 이런 토양에 대한 이제 다양한 영양분들을 가질 수 있는 되게 좋은 토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이런 되게 적합한 환경, 특히 이제 말백에 있어서는 최고의 고품질의 말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이 이제 멘도사 지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백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 까오 지방에서 나오는 말백,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에서 나오는 말백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는 아르헨티나 멘도사 후알타라리 지역에서 나오는 말백을 준비하였습니다. 3가지 와인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준비된 와인은 프랑스 까오르 지방에서 나오는 말백 와인입니다. 색상을 보시면은 진한 보랏빛 색상에서 약간 루비색으로 변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빈티지가 2015년 빈티지라서 조금은 좀 루비색 색깔로 변화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네요. 두 번째 준비된 와인은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 우코벨리에서 나오는 말백입니다. 색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중간 보랏빛 색상을 좀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깊은 적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빈티지는 2018년 빈티지입니다. 세 번째 준비된 와인은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 후알타라리 지역에서 나오는 말백 100% 와인입니다. 여기는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와인이고요. 2017년 빈티지입니다. 색상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봤었던 멘도사 우코벨리 쪽보다는 조금 더 깊고 진한 보랏빛의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검은빛 계열로 약간 변경되는 색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두 개 비교해 보시면은 같은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이지만은 조금 더 우코벨리 쿠알타리라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이 조금 더 보랏빛 색상에서 루비 색깔로 검은빛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말백과 아르헨티나 말백에 대해서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랑스 까오르 말백은 2015년 빈티지인데 진한 보라색에서 루비색으로 변화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에서 나오는 말백의 경우는 훨씬 더 보랏빛 색상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준비된 와인은 프랑스 까오르 지방에서 나오는 이제 말백입니다. 향에서는 확실히 이제 검은 과실류의 향들이 더 많이 나요. 이런 블랙베리나 체리 향들이 더 지배적인 향들이 좋고요. 이런 숙성된 느낌들이 두 번째로 올라오는데 흙이나 가죽의 느낌들, 표현들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젖은 흙이라든가 이런 버섯의 느낌들의 향도 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의 이런 담배향, 바닐라, 오크에서 나오는 스모키한 향들이 있습니다. 약간 훈제한 느낌의 향들, 이런 느낌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말백의 느낌에 이런 타닌감이 한 미디엄급 되고요. 알코올도 한 미디엄급 정도, 산미도 한 미디엄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셨을 때 이런 타닌감이 강렬하기보다는 산미와 무게감 때문에 부드럽게 느껴지는 말백이에요. 이게 향에서 느꼈던 그런 숙성된 훈제향이라든가 나무 흙 이런 향들이 같이 입안에서도 은은하게 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코에서 느껴지는 향과 이제 맛에서 느껴지는 게 되게 일관성 있게 쭉 같이 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클로드 가머는 이제 프랑스 어떻게 보면 와인 조합 중에 하나예요. 비네롱 마크라고 해서 전통적인 와인 양조 방식을 되게 추구하는 조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와인을 되게 잘 만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2015년 빈티지니까 생각보다 지금 마셨을 때 딱 마시기 되게 좋은 시점이에요. 딱 먹었을 때 술술 넘어가는 편안함이 있는 말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준비된 와인,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에서 나오는 말백입니다. 요거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죠. 향에서부터 프랑스 말백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체리나 딸기 느낌들도 있지만은 좀 검붉은 같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린 자두나 좀 잘 익은 느낌의 자두의 향들이 되게 좀 풍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느낌들도 날 정도로 바닐라 느낌들, 되게 좀 달콤한 향들이 살짝 같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산미는 어느 정도 있는데 바디감도 한 미디엄 플러스가 되고요. 타닌감도 한 미디엄급이 정도 돼요. 그래서 산미가 좀 적게 느껴지고요. 먹었을 때 달콤한 느낌이 아니라 바실의 이런 진한 숙성된 단맛이, 잘 익은 단맛이 끝에서 은은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런 단맛이라서 초보자분들이나 말백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도 되게 좋은 느낌의 달짝지근한 이런 느낌들의 맛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코아나 이런 밀크 초콜릿 느낌들도 입안에서 이렇게 잘 남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기에서는 이제 우노가 1위라죠. 넘버 1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는데, 이게 한 100년 정도가 됐어요, 와이너리 자체가. 근데 이제 싱글 빈야드가 2005년에 나오면서 자기네들이 첫 번째 이런 싱글 빈야드 와인이라는 거, 좀 더 고품질의 와인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오크통에 있는 이제 금속을 가지고 여기 레이블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부심이 있는 말백 와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준비된 와인, 에고 말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향에서는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쿠알타랄이라는 이제 지역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멘도사 안에서도 조금은 더 좀 집중적인 프리미엄 포도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향에서 느껴지는 것은 조금 더 이런 잼미한 찐득한 느낌들보다는 조금 더 은은한 꽃향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보랏빛 계열의 이런 제비꽃 향들의 느낌들도 되게 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검붉은 과실향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크체리, 블루베리의 느낌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말백에서 느껴졌던 흙내음이라든가 좀 숙성된 나무향과 약간의 스모키한 느낌들, 이런 훈연된 느낌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가지 느낌이 조금 섞여진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말백이에요. 맛을 한번 볼게요. 균형감이 되게 잘 잡혀있는 와인이에요. 그 아르헨티나 멘도사 쪽의 말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한 펀치감이 처음에 있다라고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펀치는 없지만은 은은하게 처음에 들어가면서 균형감 있게 잘 잡혀있는 와인이고요. 산미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 타닌감도 보통으로 지금 잡히고 있어요. 여기 와이너리는 에고라고 해서, 에그죠. 이게 이제 달걀 모양인데, 조금 이제 고품질 와인들을 생산하는 와인 생산지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달걀 모양의 발효 탱크나 이런 저장 탱크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콘크리트로 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양조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발효 탱크 자체가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옵니다. 포도씨 껍질들과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럽고 진한 색상들, 그럼 타닌의 이런 너무 강렬하지 않은 느낌들을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발효통이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와인에 대해서, 말백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 이제 프랑스 쪽의 말백은 조금 더 숙성된 느낌들, 좀 동물적인 느낌들, 흙내음이나 가죽이나 이런 느낌들을 좀 더 많이 살려가지고 부드럽고 산미가 있지만은 좀 숙성된 느낌들을 되게 잘 보여준다고 보면은, 멘도사 지역, 이제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게 되면은 확실히 더 잼미하면서도 과실의 진한 풍미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물론 양조 방식이나 이런 미세기후의 이런 포도밭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아르헨티나는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느낌들, 그다음에 그런 풍미들을 더 많이 살려서 말백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말백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탄닌감이 적정
적정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까베르네 소비뇽보다는 부드럽고요. 메르로보다는 조금 더 타닌감이 훨씬 더 잘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견고한 타닌들을 통해 가지고 음식들하고 먹었을 때, 특히 이제 육류 요리, 돼지고기나 이런 목살 같은 거랑도 먹었을 때도 되게 좋은 마리아주를 보여주는 게 이제 말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말백이라는 이제 포도 품종 나라별로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시면서 한번 또 여러분들의 취향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말백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또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